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초과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과정에서는 뭘 얻는다 이런 것보다는 앉아있는 훈련 하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얻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는 것, 뭐 용어나 흐름 뭐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기본 과정 이제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 이제 찾아뵙게 되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꼼꼼히 이제 좀 이제 정리도 좀 하고 또 심화 과정 또 문제풀이 또 마지막 마무리 특강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체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오늘 98페이지고요. 우리 이제 설비 관리하고 있는데 소방입니다. 네. 제 9절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자, 우선 이제 소방 이전에 우리 설비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뭐 17, 8문제.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설비 중에서 가장 또 전략적인 곳이 소방입니다. 보통 우리가 10개 이상의 설비에서 출제가 되니까 17, 8문제가 출제되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꾸준히 16회, 15회 이후부터는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무시 못할 숫자죠. 근데 항상 이제 설비는 그 이론이 있고 법령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출제를 보면 거의 이쪽에서 나와요. 4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론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론에서 하시는 학습으로 충분하고요. 오히려 이 소방 쪽은 이론이 나오면 쉽습니다. 이론이 나오면 쉬운데 이 법령에서 이제 4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법령 구성을 보면 크게 이제 2가지예요. 피곤하시죠? 예. 하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몇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지 깁니다. 이렇게 줄여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소방시설관리법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줄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법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 물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다루시는 부분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2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많이 출제가 된다.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쉽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4문제를 다 맞추시는 실력이 된다 그러면 이미 주택관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뭐 가령 소방시설 관리사나 뭐 물론 그게 자격증 자체가 뛰어나다는 건 아니고요. 한 분야에 있어서 소방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 소방시설 관리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4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4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해설서로 보면 우리 요 기초 입문 강의 노트의 한 2권 정도 분량이에요. 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사전입니다. 사전.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방시설의 모든 설치 구조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방 분야가 점차 강화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 피해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소방시설에 대한 그 규정이 자꾸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다 규정화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규정을 또 이렇게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 화재 안전 기준은 학습을 정규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공부를 하는 것이 소방시설 관리사고 그 공부하는데도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 공부만 하는데도. 뭐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면 다른 과목까지 해서 1년, 2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서 그렇다고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언제 이제 접근을 하시냐면 요약 과정을 끝내시고 이제 문제풀이 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예상 문제로 거꾸로 이제 여기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면 뭐 대성공을 이루는 거죠. 자, 소방시설 관리, 그러니까 뭐 원문으로 하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하는 법률에 관한 부분도 설치 쪽과 유지 관리 쪽이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 설치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관리 쪽의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문제 정도를 이제 맞추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특히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그냥 무턱대고 가시다가 방향을 잃고 맙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 전반적인 그 법 체계와 또 여러분들께서 기초과정 또 기본 심화과정에서 하셔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나열을 할게요. 자, 우선 소방시설 설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 소방시설법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학습하실 부분은 정의죠. 항상 뭐 모든 법령이 마찬가지지만 소방시설이 뭐냐? 소방시설이 뭐냐? 특히 이제 정의 중에서 이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굉장히 많지요. 뭐 여러분들 위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뒤에 보면 소화기 있습니다. 또, 문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위에 유도등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장치라든지 또 불을 끄기 위한 뭐 옥내 소화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소방시설이 있죠. 뭐 이런 것만 있나요? 불을 끄는 것 이외에도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있죠. 사이렌이나 경보, 경종 같은 거. 또 그거 있나요? 네, 피난하기 위한 시설도 있죠. 또 불을 끄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설비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을 때 물이 없어요. 그러면 소방차의 물을 연결해서 또 물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또 연기를 빼주는 또 무전 활동을 돕는 굉장히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법에서는 크게 이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차근차근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한꺼번에 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특징이 그거죠. 많이 나오는 데는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끼시는 데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 났다. 그럼 제일 먼저 불을 끕니다. 소화설비라 그래요. 소화설비. 불난 사실을 알려주죠. 여러분 혹시 화재를 직접 경험해서 경종을 들으셨거나 비상방송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오동작 같은 걸로 인해서 사이렌이 울고 뭐 이런 경우도 아마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막 그 소리가 크죠. 굉장히 그 음향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90데시벨 이상. 이게 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불난 사실 알려주는 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경종, 비상 방송 이런 것들, 이걸 경보 설비라 그래요. 자, 불이 났어요. 불난 사실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피난 가야죠. 와, 피난 가야죠. 그죠? 예. 피난 설비. 피난할 때 대표적인 게 유도등입니다. 비상구 유도등이나 이런 통로 유도등, 이런 유도등을 따라서 피난을 하죠. 또 뭐 여러분들 그 영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전 매트 같은 거에서 막 이렇게 화재 시에 막 그 밑으로 떨어지고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받치잖아요. 그 뭐라 그럴 때 매트가 좀 두툼하죠. 이런 안전 매트 형태도 있고요. 또 일정 세대는 완강기라는 것도 있어요. 가슴에 걸고 완강기. 뭐 식당 가도 왜 이렇게 보면 완강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완강기? 예. 뭐 이러한 것들이 다 피난 설비 일종입니다. 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로 끄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놓는 설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소화 용수 설비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이제 불을 끄게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불을 끄는데 막 물이 확산되고 물도 다 수온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어요. 뭐 연기는 꽉 차 있고. 그러면 진짜 불을 끄는 설비는 아니지만 그 활동을 돕는 설비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물을 대주고 뭐 연기를 빼주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해요. 활동 설비. 그래서 소방시설은 크게 이렇게 5개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5개가 있다. 5개가. 5개. 물론 이제 5개는 아니죠. 5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그 교재로 보시면 94, 95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이 소방시설 해놓고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화기부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뭐 이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불난 사실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 알려주고 피난 가고 또 물로 끄고 또 돕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뭐 각각의 경우가 있다라는 건 이제 차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규모에 따라서 설치가 달라요. 그렇겠죠. 뭐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층 건물이라든지 이러면 또 소규모나 대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 건축물도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건축물을 이 법령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건물 뭐 이렇게 안 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그래요. 특정 소방 대상물. 그 이름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올 때 이제는 낯설어 하시면 안 되고 아주 쉽게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 대상이다. 그거를 특정 소방 대상물. 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걸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관련 법에서는 자 이거 이제 설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명칭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4가지로. 하나는 특급이라 그래요. 특급. 아까 규모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1급. 2급,
3급 이렇게. 특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르겠죠.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 뭐 1급 특정 소방 대상. 이게 사실 이게 용어가 옷과 같아서 처음에 하면 이게 진짜 잘 안 맞습니다. 입에 잘 붙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걸 1년간 쭉 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이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이야기는 96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 4 밑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96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 지금부터 특정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몇 급인가를 한번 봐요. 혹시 아파트에 계시다. 혹은 뭐 일반 건축물이다. 혹은 뭐 단독주택에 있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특급은 50층 이상인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지금 이걸 막 외우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1번 특급에서 1번과 2번을 보시면 아파트는 50층 이상이고 일반 건축물은 30층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1번 보시면 50층 이상인 아파트. 2번 보시면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아파트는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층짜리가 있다. 그럼 일반 건축물은 특급이다 그러는데 아파트는 그건 1급이야. 그 니은번에 보시면 아파트는 30층 이상은 아파트는 1급이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최소한 50층 이상이 돼야 특급이라고 분류한다. 그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아파트하고 일반 건축물을 다르게 할까?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확정이 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관리하시는 아파트는 다 2급이었습니다. 2급. 층수 관계없이 규모 관계없이 의무관리 대상은 무조건 2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층 이상은 특급, 30층 이상은 1급, 그리고 나머지는 2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을 잠깐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아까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방서를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긴 이렇게 부르겠지요. 소방안전관리자.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전기시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나 수전 설비, 변압기나 이런 걸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는 걸 전기 안전관리자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소방 쪽의 안전관리자 이렇게 불러요.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안전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을 안전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2급이나 이런 건 조금 덜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예전에 공동주택은 다 2급이었다. 의무관리 대상.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면 돼요. 2급. 그러니까 2급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뭐 수첩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급 같은 경우는 4일, 지금 형태로 얘기를 하면 1급 같은 경우는 5일에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커트라인 점수도 달라요. 어쨌든 1급보다는 2급이 좀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비용 지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입주자 입장에서 비용을 조금만 지불해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다른 건축물들이 특급 있고, 예전에 뭐 1급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아파트는 무조건 다 2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사실 그렇게 접근이 된 거였죠. 근데, 이게 화재가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만 화재 나고 아파트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아파트도 안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이제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30층, 50층, 뭐 60층 이런 아파트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뭐 부산 해운대나 막 이런데 송도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바꿔서 그냥 아파트를 일반 건축물 속에 그냥 쑥 집어넣은 게 아니고 조금 한 단계 더 높게, 그러니까 높은 층을 특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조금은 비용을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0층이 특급이라면 아파트 30층 이상 되는 건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급이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조금 낮춘 거죠, 아파트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훅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그 예전에 다 2급이었던 거를 조금씩 이제 특급도 생기고 1급도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소방 안전관리자를 가지고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급 1급, 2급, 3급의 규모는 지금 9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자를 소방 안전관리자라 그러고 이 소방 안전관리자는 다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틀려요. 1급은 1급, 2급은 2급 이렇게 다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없었던 특급이나 1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 그날 아마 그 취업 설명회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예전에 2급만 있으면 되는데 1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때 뭐 1급을 받으시는 것도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 개념도 같이 조금 정리 하나 해둡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있는데 보조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는 9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마다 한 명의 그러니까 한 명의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도 300세대 단위로 한다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소방 안전관리자를 돕는 업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살을 붙이게 할 때 이제 흔들리지는 않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면 이제 이 소방 시설을 이제 이게 설치는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 진짜 선임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임했는지 또 선임한 거에 대한 선임 신고는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은 모든 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 날짜, 숫자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선임도 해야 되고 선임 신고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선임은 거기에 취업하는 게 선임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소방 안전관리 업무가 이제 총괄적인 업무고 자유소방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소방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님이 거의 안전관리자를 하셔요. 소방 안전관리자. 예전 방화관리자 하던 겁니다.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사무소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님 이제 새로 오시면 이제 선임이 된 거고요. 그러면 선임했다는 사실을 소방서에 이렇게 신고하는 걸 선임 신고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배치 신고하잖아요. 우리 소장님 가시면 15일 이내 배치 신고하잖아요. 배치 신고한다 이렇게 할 때 요 선임 신고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소방 안전 관리 쭉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급수 부스터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그 급수 설비,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가 고장 났다. 그러면 물을 드실 수 있어요? 물을 못 드시죠. 승강기가 보니까 출근하다 보니까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에이 그러면서 코로나에 와야죠. 어떻게 그죠? 다시 또 출근하려고 보니 퇴근해서 보니까 아직도 고장 나 있어. 그럼 에잇 한 번 더 하고 또 걸어 올라가야지. 뭐 그렇죠. 불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듯 다른 설비는 고장이 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은 고장이 나 있다. 그럼 죽어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후 약방, 소잃고 외양간 고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은요 미리 고장이 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재가 몇 날 몇 시에 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고 없이 탁 됐을 때 여기 있는 요 경보 설비 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막 새벽 2시에 화재가 딱 발생해도 밤새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감지기가 보고 있다가 불난 사실을 알려줘요. 그럼 수신반에서 어디 불났다. 그리고 방송하고 막 펌프를 막 기동시키지. 야 빨리빨리 물을 공급해. 그러면서 물을 공급합니다. 이런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감지기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럼 밤새 근무를 하는데 그냥 눈 감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불 난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감지기가 감지를 못 하니까요. 그러면 그냥 불이 타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수신반에 알려줘야 되는데 걔가 잠을 자고 있었으니 알려줄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중계기라는 게 중간에 왜 보면 뭐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발신기라고 그래서 왜 건물 왜 중간 보시면 왜 화재시 누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누르면 똑같은 효과는 나오는데 그건 사람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 2시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퇴근하고 없다든지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 소방시설을 정말 그냥 사전에 완벽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게끔 이런 법적 제도가 있어요. 스스로 자체 점검해라. 그래서 이 자체 점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고, 이거는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절차겠죠. 9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내용은 뭐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낯설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점검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개. 물론 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종합정밀 점검은 안 하는 게 있고요. 요거만 하는 게 있고 또 요걸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두 개 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기본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각 할 때는 다 연 1회 이상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하는 것도 있고 이것만 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가 공동대상 두 개 다 합니다. 거의가. 특급만 얘만 해요. 얘만. 어쨌든 이제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얘도 연일회 이상, 얘도 연일회 이상을 두 개 다 하니까 서로 중복해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저수 청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간격은 6개월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거 뭐 작동 기능 점검 6개월 했다. 그럼 6개월 있다가 종합정밀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을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했더니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 했더니 뭐 정상적이더라. 했더니 뭐 감지기 이상이 있더라. 뭐 유도 등에 뭐 점등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방서 보고를 하고 이제 고치게 되죠. 요게 자체 점검입니다. 그래 뭐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공부하신 부분이 뭐냐면 요걸 공부하신 거예요. 요거.
요거의 일부를.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소방 시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기준. 뭐 아까 뭐 사전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그러니까 35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 소화 설비 뭐 또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뭐 이런 설비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가 1조 뭐 2조 정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조항들을 이루는데 그런 게 이제 35개가 넘는다 그래요. 각각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나 이론은 좀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론은 좀 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초적인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화재 이렇게 하면 인식이 어때요? 뭔 행위를 해야 꼭 발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가스불을 뭐 잘못한다, 곰국을 끓이다가 뭐 쫙 한다든지, 뭐 담뱃불, 뭐 실화, 방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화재.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기 누전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전기기구를 잘못 쓰기 때문에 발생된 거긴 하지만 그건 좀 간접적인 거고. 이 화재가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뭐 담뱃불이나 이런 거에 의한 화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을 때도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뭐 새벽에도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화재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어느 정도 쉽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재의 3요소, 물론 이제 4요소까지 얘기를 하는데 3요소를 가볍게 보시면 화재는 언제 발생하냐면 탈 것이 있고요. 탈 것이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있나 없나. 천지죠. 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부터 책상 이게 다 탈 거예요. 탈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3요소 중 두 번째 공기입니다. 산소. 공기. 뭐 넘치죠. 그죠?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화재 발생합니다. 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온도예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그냥 무조건 화재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 화재 이렇게 저항에 의해서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과열되게 되고 그런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체 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방서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불이 이렇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소화입니다. 소화. 그래서 소화는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애면 그냥 불이 꺼져요. 온도를 낮추는 냉각 소화를 한다든지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 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소를 차단하는 채식 소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이제 소화기. 그래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말, 분말, 이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 형태 이 소화기 형태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냉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덮어 씌워서 질식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소화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01페이지에 그 화재 일반의 일반 화재 A, 유류화재 B, 전기화재 C 그러는데 주방화재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 지난해 들어간 개념입니다. 하도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화재 안전 기준의 이야기인데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방화재 그 K를 딴 이유를 아시겠죠? 갑자기 A, B, C 있으면 D 해야지 왜 K 했을까요? 그렇죠. 키친, 그죠? 치킨 하셔 통닭 하시면 안 돼요. 그럼 C라고 해요. 키친.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2페이지에 수하설비 유형에서 폭말, 분말 뭐 이런 이제 소화기들이 있고, 또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면 경보설비의 대표적인 건 아까 그 비상근무를 쓰는 친구 있었죠. 밤에 감지기라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도 있고, 또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워낙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꼭 또 이 목표를 100% 목표로 두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하셔야 반 정도 맞추는 거라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잘 틀이 안 잡히면 요것도 맞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요 기본 과정을 하시기 전에 기초 과정 꼭 요걸 틀을 좀 일단 용어나 이런 부분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비라고 하는 운송 설비. 수방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일단 많이 나온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죠? 운송은 하나 나오고요, 아주 쉽습니다. 운송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추는 문제 하면 이제 운송 그럼 이제 승강기죠, 그죠? 승강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론이 있고 법령이 있는데 법령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론은 이제 시설개론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 실무시험에서 이 이론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데 거의 잘 안 나와요. 한 3, 4년에 한 번? 뭐 나오면 법령도 하나 더 나오고 한 2문제 이렇게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잘 이론적인 측면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요 법령, 요 이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대로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치, 또 하나는 관리. 이렇게.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상 승강기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 각도를 주고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거 있죠, 그죠? 뭐 이것도 승강기고요. 옆으로만 가는 수평 보행 워크도 있어요, 그죠? 왜 역 보면 먼데 보면 어떤 사람은 걸어가지만 어떤 딱 올라가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승강기입니다. 아무튼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수직, 수평, 대각선 혹은 뭐 일정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건 다 승강기예요. 그 승강기는 법적인 유지관리 적용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설치와 관련된 부분. 이 승강기가 설치된 부분. 비중은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관리가 좀 높긴 한데요. 설치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이것도 20회 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죠. 이거 설치 문제가 나왔어요.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건축물이 없이 물론 승강기만 설치되는 경우도 있죠. 뭐 놀이기구나 이런 데 구조물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설치돼야 승강기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설치와 관련된 법률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 그리고 우리 이제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지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공동주택, 주택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축법 규정과 주택법 규정이 있어요.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를 공부를 하실 때 건축법을 공부를 하십니다, 그죠? 건축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배워요.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 뭘 배우냐면 일반 건축물에 이렇게 설치된다라는 걸 배우는 거고요. 우리 실무는 일반 건축물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주택법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의 그 설치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승강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승강기를. 하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용 승강기. 또 하나는 화물을 실는 화물용 승강기. 또 하나 비상용 승강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승강기를 타시잖아요, 그죠? 뭐 공동체 계시면 뭐 아침 저녁 탈 수도 있고 건물 들어갈 때 타고 요 학원 오실 때도 물론 건강상에서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승강기 타고 오셨죠? 예. 승강기 지금 그러면 가장 뭐 최근에 타셨던 이 건물에 있는 승강기는 무슨 승강기라고 혹시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야, 오늘 승강기 설비를 배워야지라고 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타면서도 딴 얘기예요. 이건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실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맥가이버예요. 그냥 손에 닿는 건 다 해야 돼요. 손에 닿는 건 다 버튼 누를 때. 예. 이 버튼을 예를 들어 10층을 눌렀는데 승강기가 12층으로 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이걸 중대한 고장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신고도 하고 해야 돼. 자, 어쨌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실 때는 보시겠죠. 최소한 그죠? 내려가실 때 뭐라고 써 있나요? 이게 화물을 얼마 싣고 사람을 몇 인승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승용 승강기는 공동주택 이게 적용되는 건 어딘지 알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은 거 이렇게 적용되고. 근데 이건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6층 이상이다. 그러면 승용 승강기를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만약에 이 공동주택이 10층 이상이다. 그러면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규격이 있습니다. 무게는 900kg 이상을 들어야 되고 세로가 1.6, 1.35m 이상의 부피도 실을 수 있어야 되는 규격의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요. 비상용 승강기도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우리 공동주택 20층짜리인데 승강기가 그럼 3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계단실 공동주택 보면 승강기 몇 대 있어요? 여러분 공동주택 계단실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 대 있죠, 한 대. 그래서 요 승용 승강기를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짐도 실을 수 있고 비상용 기능, 뭐 화재 버튼이나 이런 게 있는 10층 이상이 되면 이렇게 겸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한 대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승강기에 이러한 그 비상용 혹은 화물용 승강기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퍼를 견딜 수 있는 승강기 기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대 설치되죠. 물론 2대 이상 설치된 곳도 있어요. 계단실인데. 최근에 개정된 법령인데 요즘 이제 코아형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이렇게 통상 설계가 되잖아요. 계단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비상계단이 이렇게 업다운이 돼 있고 전실이 이렇게 있고 세대가 102호, 102호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전실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요즘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뭐 가령 이렇게 설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요. 이렇게 101, 102, 103 이렇게.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셋이 이용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대수가 많아 22층 이상인데 그리고 3세대 이상이 이용을 해. 그러면 승강기를 한 대 아니고 2대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2 이렇게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22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고층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동주택이 몇 층짜리고 그럼 어떤 승강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 승강기를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와 관련된 건 다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이다 그랬습니다. 크게 관리와 관련해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승강기도 아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고장나면 그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저녁 때도 안 되고 그 다음 날도 안 되고 그 다음 날 저녁 때도 안 되면 이건 자리가 위태로워하죠. 그죠? 그래서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요거는 월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누가 하느냐? 관리 주체가 합니다. 관리 주체. 여기서 하나 기초적인 개념이 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관리 주체에 대해서 배웠죠.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사업처 관리 중에 사업 주체를 우리는 관리 주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 주체고 이 관리 주체는 이름은 같아요. 똑같은 홍길동인데 이름은 같은데 이 관리 주체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 주체. 관리 주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리 주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 주체 이런 표현은 나오면 다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관리 주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관리 주체, 승강시설 안전관리법령상 관리 주체. 이런 관리 주체의 개념은 다 그 법별로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그 관리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 주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두시면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 혹은 또 법령을 읽으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자체 점검의 개념이 있고 검사의 개념이 있어요. 검사. 지난 시간에 우리 급수설비하면서 이 점검과 검사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점검은 누가? 관리자가. 검사는 누가? 외부 기관이 물을 떠간다 그랬잖아요.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승강기 안전공단이라는 데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승강기 설치하고 나서 이제 이 법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걸 설치 검사라 그래요. 설치하고 나서 뭐 말 그대로 하니까 완성 검사입니다. 갑자기 제가 뭐냐고 그랬어요. 완성 검사.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서 하는 검사. 완성 검사라 그래요. 완성 검사. 완성 검사를 받아야지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완성 검사가 안 받아지면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어를 제가 이제 방금도 이제 설치 검사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설치 검사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썼던 용어들이 있잖아요. 요거 조금 신경을 쓰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완성 검사를 제대로 받았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이제 완성 검사 받고 나서 또 정기적으로 또 뭘 해요? 승강기 검사, 여러분들 승용차나 여러분들 검사 받죠. 그 검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정기 검사입니다. 그냥 정기 검사예요. 그래서 승용차는 2년 출고된 지 얼마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정기 검사고 승강기는 2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정기 검사 받아요. 그래서 이 정기용품 인증을 받으면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그래서 거의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이제 승강기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 검사라는 게 있어요. 수시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강기가 노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럼 승강기를 바꾸면 좋은데 승강기는 쓸만해요. 근데 느려 터져. 왜 여러분들 승강기 한번 타보시면 하세월로 올라가는 게 보통 후훅 올라가죠. 그죠?
속도. 쉽게 얘기하면 이 구동기나 이런 이제 그 엔진을 바꾸는 거야, 엔진을. 순간 기계실에. 여기 속도가 좀 빨라지게. 그럼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나서 엔진을 바꿨는데 이게 그래도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안전한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럴 때 실시하는 게 수시검사. 그래서 자, 그리고 요것과는 조금 다른 정밀 안전검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검사를 우리가 그냥 우리 병원 가서 흔히 하는 엑스레이 검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MRI쯤 되는 겁니다. MRI나 뭐 CT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법에서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다. 오래됐으니까. 정기적으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 여기 이제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예.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우리 주택법 관련한 승용, 비상용,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부분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 106페이지부터 이제 승강기술 안전관리 법령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108페이지에 승강기 검사, 완성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봤죠? 그 세 가지. 그다음에 이러한 승강기를 110페이지에는 승강기 정밀 안전 검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3호에 해당하는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받아라,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자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소방 안전관리자는 제가 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장 났는지, 뭐 이런 열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관리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12층 눌렀는데 뭐 10층 갔다, 뭐 이런 게 이제 중대한 고장이고요.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나 이렇게 7일 이내에 입원 1주, 치료 3주 뭐 이렇게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승강기 자체 점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례 이상 스스로 점검한다 그랬죠, 관리 주체가. 예.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용어 개념만 보셨지만 이 설비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보셨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114페이지 이제 환경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